안녕하세요. 저는 입원 병동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된 지는 3년이 좀 안 됐고요. 나이는 53살입니다. 저와 2년 가까이 저희 병동에 함께 근무하다가 몇 달 전 그만두신 쌤 두 분이 있는데 지금 신호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황도 궁금하고 또 신호수 얘기도 듣고 싶어서 얼마 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만났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50대 중후반이세요. 운동과 여행을 좋아했던 쌤들이라 병원을 그만두면서 집에서 계속 쉬시는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달째 새벽마다 건설 현장에 나가서 안전모에 안전화를 신고 신호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같은 병동 30대 간호사쌤 어머니가 60이 넘은 나이에도 신호수를 하면서 꽤 수입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왠지 남의 일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동료 쌤을 통해서 신호수 얘기를 듣고 솔직히 굉장히 끌렸어요. 그래서 나도 신호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호수를 할 때 꼭 필요하다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려고 교육장을 찾았습니다. 사실 그날 동료 쌤의 급여 목록을 보고 지금 받고 있는 제 월급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솔직히 이거 당장 알아봐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는 현장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수 일을 하는 여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단기 알바로 많이 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신호수 일이 젊은 사람한테 할만하기도 한 게 무거운 걸 든다거나 또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차량이나 장비가 움직이는 방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신호수 일이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또 인력이지만 체력적으로 아주 많이 힘든 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며칠 전부터 신호수 일을 또 새롭게 시작한 친구가 있어서 친구에게 들은 신호수 얘기도 오늘 함께 해볼게요. 신호수 일당이 흔한 여자 일당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알바 천국 같은 데서 신호수 일을 검색해 봤는데 적게는 하루 8시간 10만원부터 많게는 17만원까지 있었어요. 17만원은 야간 근무더라고요. 병동을 그만두고 신호수 일을 하고 있다는 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으로 1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해서 들어오는데 연장 근무 때는 당연히 1.5배 가산해서 받고 또 빨간 날 근무를 해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 쌤도 저와 같이 최저시급으로 한 달 210에서 220만 원을 받았다 보니까 날이 덥고 힘든 일의 어려움은 있지만 하루하루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와 같은 통합병동 간호조무사로 있다가 퇴직 후 신호수 일을 하는 쌤들이 벌써 3분이세요. 이번에 만났을 때 공수계산 노트라고 하루하루 일당을 입력하고 월급을 직접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폰 앱이 있는데 저한테 이거를 보여주는데 대부분이 300만 원이 넘었고요. 또 400만 원 가까이 되는 달도 있었어요. 그런 날은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가 많은 날이라고 하네요. 현장에서 신호수가 하는 일은 단순 업무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안전모에 또 안정화 착용을 해야 되니까 걸을 때 무겁게 느껴지고 또 더운 게 좀 힘들긴 하지만 현장에서 쿨팩 같은 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모로 단점도 많았어요. 정규직처럼 안정된 구조는 아니고 일이 있다가도 또 몇 개월 쉬게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운이 좋으면 1년 이상 연속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단기 작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서 있는 일이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또 안전화는 무겁고 불편하고 먼지 많은 환경과 또 화장실 사용의 불편함도 우리 여자들한테는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 현장인 만큼 출근 시간도 빠른데 간호간병 통합병동 우리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쌤들은 서 있는 일도 새벽 기상 일도 늘 해왔던 일이라서 할만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호수 일은
한 번 하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장 사람들과 얼굴을 익혀놓으면 다른 현장에서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 신호수 일을 하기 참 좋은 게 2025년 올해 3월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도로공사 현장에선 무조건 신호수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신호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신호수 일을 나쁘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병원을 그만두게 됐을 때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신호수 일을 한 우리 쌤들은 통합병동 간호조무사로 있을 때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훨씬 더 낫다고 저한테도 신호수 일을 권해주셨어요. 우리 간호조무사로 병동에 있던 쌤들 정도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모습보다 통합병동 우리 간호조무사 일이 체력 소모가 정말 많거든요. 병동 안에 있을 땐 간호조무사 우리 일밖에 몰랐지만 막상 그만두고 나니 병원일 만큼 일이 힘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또 월급도 더 많이 주더라고 합니다. 동료쌤은 하루 15만원 일당으로 토요일까지 꼬박 일하면 한 달에 350만원을 받는다면서 그 중에서 50만원은 경비로 쓰고 나머지 300만원은 저축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금융치료구나 했어요. 만약 제가 신호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직업으로 월 300만원 이상을 벌게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청소나 다른 부업을 병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연차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달에 10일 쉬고 220만원 버는 것과 월 4일에서 5일 쉬고 한 달 350만원 버는 것을 비교하면 저는 한 달 350만원 버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업을 그만두고 바로 신호수를 하는 거는 좀 망설여져요. 퇴직금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중간중간 일이 없어서 쉬게 되면 결국 평균값은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평범한 50대 여자가 할 수 있는 작업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동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고 퇴근 후 투잡으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 병원을 그만둘 테고 그때가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정도 더 알아뒀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를 그날을 위해 일단 오늘 이수증은 준비해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신호수를 하고 있는 쌤들에게 혹시 제가 쉬는 날 하루 알바라도 필요하게 되면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호수 일을 하기 위해선 제가 오늘 받은 안전교육 이수증이랑 안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안전모, 조끼, 신호봉 등은 지급이 된다고 해요. 교육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곳이 있고요. 선택해서 오전, 오후 들을 수가 있어요. 교육은 대부분 영상을 통한 교육이고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다루고 있어요. 신호수 일을 돈만 보고 쉽게 생각했던 저도 교육을 들으니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정말 신호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신호수 스스로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받으러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시고 또 지역마다 교육비는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곳은 6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만 20세 미만과 55세 이상 그리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교육비가 무료라고 하니까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전화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수증 교육이 끝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이 돼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킨 장사를 할 때 내가 가게를 그만두면 뭘 할 수 있을지 참 막막했었어요. 그땐 40대인데도 식당 주방일 그런 것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사실 식당 일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친정 엄마가 식당을 하면서 손이 얼고 늘 바쁜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직종이 식당 일이었거든요. 그랬던 저라서 지금 병동 간호조무사 내 직업이 좋게 느껴졌나 봅니다. 춥지도 않고 손도 얼지 않고
그랬던 저도 3년 정도 일하니까 다른 직업을 이렇게 기웃거리게 됩니다. 만일 하루 알바라도 신호수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경험담을 또 이곳에서 전해드릴게요. 뭐든 할 수 있는 50대 화이팅입니다.